네, 자산도 내 몸도 건강해지는 시간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의 김호수입니다. 자, 오늘은 보험과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여러 가지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일단은 노후 준비의 핵심으로 떠오른 요즘 관심 많으시더라고요. 간병보험에 대해서 간병보험이 왜 필요한지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고 다음으로 또 현재 보장을 다시 살펴보는 보험의 점검 보험 점검을 하면서 왜 내 보험을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지 또 어떻게 바꾸면 나에게 딱 맞는 보험을 맞출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0에서 60, 70대 이 세대에서 보험 유지율이 낮아지고 있는 현상들이 좀 펼쳐지는데 이건 왜 그런지 그리고 내가 내 자산과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보험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보험 닥터 세 분을 모셨어요. 전문가 한 분 한 분과 자세하게 그 해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해 주실 전문가를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셨는데요. 함께 인사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리치 맵그룹의 고태훈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험을 말이 아닌 결과로 검증하는 현실주의 보험 전문가 고태훈입니다. 가족에게 보험이 필요한 순간은 설명서를 펼칠 때가 아니라 결정을 내려야 할 단 한 번의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기준으로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실적인 또 현실주의 보험 전문가라고 강조를 해주셨으니까 실제로 우리가 도움이 되는 많은 노하우를 알려주실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청자분의 사연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시청자분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시는지 함께 확인해보고 고태훈 전문가와 해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뇌혈관 질환으로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이야기입니다. 응급 상황은 지나갔고 치료도 비교적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당분간은 혼자 두면 안 된다는 의사 선생님 말씀에 직접 돌보는 걸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직장을 비울 수도 없어서 간병인을 쓰게 됐는데요. 한 달이 지나자 간병비만 400만 원이 훌쩍 넘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치료비보다 간병비가 더 큰 부담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치료비 보험은 준비가 돼 있는데 간병비에 대해서는 안일했던 것 같아서 고민이 됩니다. 자, 시청자분의 첫 번째 사연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간병비 보험에 대해서 이제 어머니께서 좀 편찮으셨다가 다행히 좀 회복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문제는 간병비가 이게 너무나 많이 든다. 내가 준비를 못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태훈 전문가와 함께 이 관련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험을 약관을 읽어주는 사람이기다 보다는 병원에서 전화가 온 뒤 네. 가족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 기준으로 보장 구조를 다시 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은 아프기 전에 드는 상품이 아니라 아팠을 때 네. 선택지가 남아있도록 만드는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간병비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시청자분이 궁금해 하시니까 우리 전문가님이 실제 사례로 설명을 해주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네. 저희 어머님이 뇌혈관 질환으로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이야기입니다. 진짜요? 네. 응급처치는 잘 마무리되셨고 네. 다행히 생명의 직접적인 위협을 좀 벗어나셨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말씀이 이러셨습니다. 당분간은 혼자 두시면 안 됩니다. 회복 과정에서 계속 누군가는 옆에 있어야 합니다. 그 순간부터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누가 간병을 하지? 그렇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걱정도 되셨을 것 같고 이게 이제 그전에는 그냥 부모님 건강에 대해서 막연하게 걱정을 했다면 그 말씀을 듣고 나면은 이제 조금 더 고민이 깊어지실 것 같은데요. 깊어지셨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치료가 끝났다는 말이 곧 평범한 일상이 시작된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간병인을 이게 잠깐 그냥 사람 쓰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금방 원상 현실로 돌아올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완전히 좀 다릅니다. 네네. 간병은 치료의 연장이 아니라 치료 이후에 시작되는 생활관리 단계입니다. 치료는 병원이 책임을 지지만 간병은 결국 가족이 책임지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간병이 시작되면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네네. 첫 번째, 비용.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가족 역할 분담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흔들린다면 나머지도 같이 무너지게 됩니다. 말씀해 주신 거 돈, 시간, 가족 역할 분담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이 간병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가족들이 힘들어진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물론 간병인 쓸 정도의 다른 중대 질환이나 질병들에 대해서도 속하지만 특히 이 뇌혈관 질환 이후 간병은 단기전이 아닌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렇죠. 치료를 더 길게 받으셔야 되고 병원도 자주 왔다 갔다 하셔야 되고 이런 게 힘드실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전문가님이 실제 사례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실제로 그럼 간병을 해야 되는 상황 이걸 겪으셨을 때 어땠는지 궁금해요. 아, 그거를 딱 들었을 때 가족이 직접 돌보는 방법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고 하루 이틀로 끝날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간병인을 쓰게 됐고 하루 비용이 15만 원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간병비만 400만 원 이상이 나갔고 아이고. 어느 순간부터는 치료비보다 간병비가 더 부담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한 달에 뭐 말이 400이지,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비용이 엄청난 겁니다. 뭐 어떤 분의 뭐 한 달 그냥 월급 봉급 정도가 되는 수준인데 그러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그럼 집안의 경제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건 뭐 적금 하나 깨는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뭐 집안 계획 전체를 다시 짜야 하는 수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병이라는 게 단순히 돈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장면 하나만 떠올리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네네. 그 병원에서 전화가 옵니다. 네. 보호자분 오늘부터 간병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부터 가족의 일상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간병은 비용, 시간, 가족 관계가 동시에 흔들리는 문제입니다. 네. 자, 이게 비용, 시간, 뭐 가족들의 관계, 가족들의 시간, 역할 분담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인 건데, 근데 결국에는 들여다보면 결국에 간병비가 비싸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또 최근에는 그게 더 올랐다면서요? 네. 맞죠. 실제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현장 기준으로 본다면 하루 평균 15만 원 전후인데요. 네네. 문제는 이 숫자가 하루일 때는 잘 체감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네. 한 달은 450만 원, 어우, 두 달은 900만 원, 그렇죠. 세 달은 1,300만 원 이상. 간병은 하루 단가보다 기간이 승부처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치료나 간병이 오랜 시간이 걸리는 질병이 걸리셔서 이제 상태가 좀 악화되셨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간병비가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 돈이 걸리면 결국에 또 트러블이 생기고 맞아요. 생각이 달라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의 갈등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로 좀 그렇습니다. 처음엔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할게. 그렇죠. 이번 주는 내가 갈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대화가 이렇게 바뀝니다. 나 이번 주 회의는 못 빼. 나도 아이가 좀 있어서. 그렇죠. 그럼 누가 내려가? 비용은 누가 더 낼 수 있어? 이건 누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구조 없이 버티게 된다면 사람이 먼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간병은 효도가 아니라 운영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마음으로 네. 우리 부모님이니까 당연히 해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운영과 이 자금을 마련할 시스템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럼 하나씩 현실적으로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간병인 사용일당을 자연스럽게 계산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하루하루니까. 네. 간병을 사람을 보내주는 서비스로만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네네. 상황에 따라 내가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구조, 즉 간병인 사용일당을 중심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면은 선택지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간병인을 활용하는 제도도 있고, 뭐 국가에서 또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고 한데 여기에서 왜 이 사용일당 구조가 특히 중요한지 그게 궁금한데요. 간병은 변수가 좀 너무 많습니다. 네.
사람, 시간, 방식, 장소가 계속 바뀝니다. 사용 일당은 그때 상황에 맞게 선택권을 남겨주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약간 살펴보다 보면은 실제로는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지점, 가장 이제 많은 소비자분들, 시청자분들이 난처해야 하는 부분, 그건 뭘까요? 가장 큰 게 간병인의 정의입니다. 최근 약관은 등록된 업체에서 파견된 인력인지 유상 간병인지 이걸 굉장히 엄격하게 봅니다. 그래서 가족 간병, 지인 간병은 약관상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은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청구 과정도 이게 사실 예전보다 까다로워졌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던데. 네, 맞습니다. 이제는 첫 번째 진료비 세부 내역, 네네. 두 번째 간병 사용 계약, 세 번째 실제 사용 여부 확인, 즉 필요했다가 아니라 실제로 사용했다라는 증빙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실제 증빙을 해야 되니까 간병을 받는 기간이나 네, 그걸 또 증명해야 될 거고 장소도 뭐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 병원, 요양병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원, 네네. 뭐 그리고 180일이냐, 365일이냐. 180일은 버티는 구조, 360은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은 입원 기간이 만약에 길지 않을 경우에는 네, 요게 어느 정도로 아까 뭐 180일, 365일 뭐 이런 식으로 긴 경우도 있겠지만 짧을 때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뭐 70대 어머님이 수술 후 2주 입원한 사례를 보면 네네네. 구조가 없는 집은 누가 더 희생하냐로 흐릅니다. 하지만 구조가 좀 있는 집은 필요한 구간에 사람을 쓰자라고 바뀝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구조가 있어서 이런 갈등들이 좀 줄어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간병인 보험 관련해서 시청자분들께 좀 한번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딱 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어디에서, 두 번째, 얼마를, 세 번째, 얼마나 오래. 간병은 돈이 있으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네네. 돈이 제때 필요한 방식으로 들어오는 구조가 있어야 가족이 좀 덜 무너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또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준비하지? 뭐부터 해야 될지 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도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간병에 대해 조금 이렇게 좀 무겁고 현실적인 사례를 좀 들고 왔는데 이렇게 좀 청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네네. 고령화 시대에 앞서 이 간병에 대한 준비는 부모님을 위한 보험을 하나 더 드는 게 아니라 가족들과 내 노후를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 미래에 두는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요즘에는 뭐 부모님들이 아예 그냥 내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간병인 보험을 먼저 찾으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게 또 트렌드로 또 바뀐 것 같아요. 그러면서 관심 있으신 분들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해보시면서 잘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메타리치 맥그룹의 고태훈 전문가와 함께 했는데요. 오늘 또 좋은 정보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또 이제 두 번째 전문가와 함께 보험 이야기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보험 닥터가 준비하고 있는지 두 번째 보험 닥터 화면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자, 두 번째 함께할 전문가를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함께해 주실 분은 역시 메타리치 맵그룹의 김승백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보험을 중심으로 고객님의 의견과 가치관을 먼저 고려하는 자산관리 전문가로서 권유보다 이해를 바탕으로 한 보험 설계를 지향하는 김승백 수석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김승백 수석과 함께 또 전문가 의견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도 역시 시청자분의 사연을 준비했어요.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시청자 사연부터 먼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주부입니다. 보험을 오래전에 가입해서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지금 보험이 오래돼서 문제가 있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또 그대로 두는 게 낫다고 해서 더 헷갈립니다. 괜히 잘 유지하고 있는 보험을 건드렸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건 아닐지도 걱정이 되고요. 보험 리모델링이라는 게 꼭 필요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시청자분은 40대 주부이신 분인데 시청자분인데 보험을 이미 예전에 세팅을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바꿔야 된다, 지금 트렌드에 맞게 바꿔야 된다라는 분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잘 들어뒀으면 놔둬도 된다 이런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자, 김승백 전문가와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괜히 지금 보험 잘 해놨는데 괜히 손대서 또 뭔가 틀어지는 거 아닌지 아니면은 트렌드에 맞게 바꿔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짚어볼까요?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네네. 점검의 의미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강압적인 느낌을 받기보다는 네네. 선택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다만 이제 보험 같은 경우는 한 번 가입을 하면 10년, 20년 이상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네. 그 사이에 내 삶이나 환경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고 결혼을 하거나 자녀가 생길 수도 있고 건강 상태나 경제 상황도 변하게 되겠죠. 이제 쉽게 접근하자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차량을 구매하고 운행도 하듯이 네네. 중간에 점검 받잖아요. 안전한지. 네, 그런 것처럼 그런 변화 속에서 지금의 보험이 여전히 나와 가족들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과정,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보험 점검은 그러면 저희가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 아까 말씀 살짝 해주셨지만 자동차 차 운전하다가 내가 중간 점검 받고 정비 받는 것처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고객님이 항상 물어보시는 부분인데 네네. 보통 고객님들은 보험 점검은 기존 보험을 해지하거나 아니면 새로 가입하는 거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아, 그렇죠. 근데 무조건 바꾸거나 해지하는 게 아니고 보험 점검은 새로 가입하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가입돼 있는 보험을 기준으로 현재 나와 가족에게 기존 보장이 안전하게 작동을 하고 있는지 보장 범위를 좀 살펴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잘 돼 있는 보장은 그대로 두고 네네. 혹시 불필요한 보장이 중복돼서 과한 보험료를 내고 있는지는 아는지 반대로 정작 필요한 보장이 빠져 있는지는 아는지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또 살아가면서 네. 직업이라든가 뭐 소득 구조, 가족 환경 이런 것들이 좀 달라졌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예전보다 보험료가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도 있고 요즘처럼 치료 방법이 빠르게 바뀌는 시대에는 새로운 치료까지 보장이 되는지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렇겠네요. 많은 분들이 보험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좀 편하게 안일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막상 중요한 순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보험이라면 그쵸. 그러면 그 보험은 더 이상 안전장치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찾아오기 때문에 불필요한 보험료라든가 보장 범위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부담을 가지기보다는 나와 가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인하는 필수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 좀 감이 옵니다. 우리가 리모델링을 한다는 게 뭐 기존에 있는 걸 싹 다 바꾸라는 게 아니라, 그죠? 불필요한 거는 덜어내고 필요한 거는 더 채워넣고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또 고민이신 분들은 내가 오래 전에 가입해둔 보험이 있어서 이게 이제는 아까 뭐 시대도 바뀌고 치료법도 바뀌고 이러다 보면은 이게 내가 너무 예전에 들어와서 무용지물 쓸모없는 보험이 된 거 아닌가?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실제로 그러면 이렇게 정말 오래된 보험은 바꾸는 게 나을까요? 오래됐다고 해서 네.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인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물론 현재보다 많이 뒤처져 있는 보험도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리모델링이 요구되는 상황도 있어요. 네. 근데 오히려 예전에 가입한 보험 중에는 지금은 조건이 많이 바뀌어서 더 이상 가입이 어려운 보장이 포함된 경우도 많고, 뭐 예를 들면 과거에는 보험 가입을 위한 심사 통과가 안 되었다면 지금은 질병이 현재에는 가입이 가능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과거에는 심사 통과가 되었다가 지금 현재에는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뭐 대표적으로는 현재는 유사암 진단비가 일반암 진단비의 최대 20%만 가입이 됐다면 네. 과거에는 유사암이 일반암이랑 1:1 비율로 가입이 가능했던 시기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유사암이 진단이 많아짐과 손해율이 동시에 같이 높아졌기 때문에 1:1 비율로 가입이 불가능한 것처럼 정말 오래돼도 정말 좋은 보험이 있기도 하고 안 좋은 보험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네. 보험의 포인트를 어떻게 잡으시냐면 네. 보험이 새롭고 오래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래되면 될수록 내가 오랫동안 꾸준한 관리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의 나와 가족에게 실제로 필요한 보장이 있는지 부족한 부분 또는 불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건 정확한 전문가의 점검과 네. 꾸준한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게 뭐 물론 본인이 직접 찾아보시고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어려워서 잘 모르시잖아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문가와 함께 상의도 해보고 뭐 때로는 맡기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보험인 만큼 본인도 물론 전문가에게 맡기지만 잘 알아야 될 겁니다. 이때 시청자분들이 이런 것들은 꼭 아셔야 한다. 주의해야 할 점 뭐가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좀 주셨는데 점검을 하실 때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네네.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 내 보장을 점검하는 것보다는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보험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꼭 기억하셔야 네네네네. 됩니다. 그리고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나만의 보험을 만드셔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내 보험이 어떤 보장 범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정말 필요한 위험을 대비할 수 있게 되어 있는지부터 차분히 살펴보셔야 하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과거 가입 당시가 아니라 지금의 내 상황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왕력이라든가 가족력, 뭐 유전적인 요소처럼 이미 알고 있는 위험 요소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더해서 보험 가입이 중요하죠. 네. 근데 유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재정 상태라든가 소득 구조를 함께 고려하지 않으시고 가입을 하시게 되면 보험료가 굉장히 많은 부담으로 느껴지실 수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또 보험료를 욕심내서 계속 추가 가입만 하면 유지를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해지가 된 상황이라 그렇죠. 보험이 없다면 큰 문제가 생기게 되죠. 끝으로 꼭 체크하셔야 할 많은 부분들이 있는 게 뭐냐면 고지 의무입니다. 고지 의무? 네, 네. 고지 의무인데 보험사는 우선적으로 보험금을 그냥 주는 기부 단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보험금을 챙기시려면 과거 병력이라든가 치료 이력은 사소해 보이더라도 정확히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나중에 보험금을 받으실 때 불이익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아직도 보험료가 싸면 좋은 보험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는 보험사마다 약관
그리고 뭐 예외 질환, 네. 보장 범위, 면책 기간 또는 감액 기간, 또 부담보 조건까지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꼼꼼하게 설명 듣고 살펴보셔야 합니다. 네. 특히 보험료 관련해서 갱신형, 비갱신형 이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처음 보험료만 보고 선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맞아요. 갱신형은 초기 보험료가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죠. 근데 갱신형은 매 시점마다 보험료가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안 좋은 단점이 좀 있죠. 근데 또 비갱신형 같은 경우는 초기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좀 높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보험료가 고정돼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구조라는 장점이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어느 한쪽이 무조건 좋고 나쁘다기보다는 현재의 재정 상태라든가 소득 구조, 앞으로의 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는 나의 여력까지 고려해서 본인한테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최고 베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무언가를 바꾸기 위한 과정이라기보다 지금 내 보험이 정말 나와 가족을 오랫동안 지켜줄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보험에는 정답이 없다는 점 또는 완벽한 보험도 없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권유로 그냥 무작정 가입하는 게 아니라 나의 보험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을 하시고 결정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내 보험이니까 나의 기준에 맞게 뭐 지금 뭐 다른 사람들이 이걸 들었다, 이게 요즘 많이 가입이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나의 상황에 맞게 맞는 보험을 좀 잘 골라서 가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이 보험 점검, 내가 리모델링 할 생각이 있다거나 한번 점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명확한 좀 기준을 제시를 해주시면 그거에 따라서 한번 시청자분들이 판단을 쉽게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잡아주실까요? 기준이 생각보다 단순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요? 첫 번째로 네. 지금의 나와 가족에게 꼭 필요한 보장인지 두 번째로 같은 보장을 불필요하게 중복해서 준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세 번째로 내가 모르고 놓치는 중요한 보장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료가 현재 생활에 부담이 되지는 않는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딱 이 네 가지 기준만으로 방향을 잡는 데는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네 가지 기준을 정해드렸으니까 시청자분들도 한번 적어 보시고 아니면 캡처 딱 해놓으시고 기준으로 한번 삼아 보시고 자,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이런 것들은 좀 더 고려해봐야 된다. 마지막으로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보험은 단순하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네. 정말 필요한 순간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한쪽으로 막 치우치지 않고 폭넓게 보장해 줄 수 있을 때 그것이 보험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가족이나 자산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 미리 준비해두는 하나의 안전장치. 보험 점검은 반드시 무언가를 바꿔야 하는 과정은 아니지만 지금 내가 어떠한 보장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한 번쯤 이해해보는 과정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내 보험을 정확히 아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걱정은 줄어들고 그리고 앞으로의 생활에 대한 안정감은 조금 더 커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두르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네. 모든 분들께 꼭 필요한 과정이 아닐 수도 있지만 오랫동안 보험을 한 번도 살펴보지 않으셨다면 내 보험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만으로도 수수료를 위한 충분한 준비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메타리치 맥그룹 김승백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보험을 어떻게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리모델링 하는지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전문가님 또 다음에 기회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엔 세 번째 전문가 보험 닥터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준비하고 계실지 화면으로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세 번째 함께할 보험 닥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메타리치 맵그룹의 김창민 지점장과 함께합니다. 지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네,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기준을 세우고 구조를 이해하고 유지할 수 있는 보험 인슈 아키텍트 김창민 지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김창민 지점장과 함께는 또 어떤 보험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역시 시청자분의 사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학생 자녀를 둔 4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부해 왔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노후 준비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주변에서 이 보험이 좋다, 저 보험이 더 낫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선택을 여러 차례 좀 반복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보험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보험료는 부담스럽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해졌는데요. 이제는 제 보험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 보험도 나처럼 반복 해지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좋은 보험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자, 세 번째 시청자분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40대 중학생 자녀를 두신 여성 시청자분인데 지점장님과 이 시청자분의 고민을 좀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례를 저도 읽었지만 말씀드렸지만 들으시는 분들도 내 이야기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도 가장 자주 마주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례가 낯설지 않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전문가님 말씀을 아까 저희가 들은 것처럼 보험을 안 들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계속 좋다는 보험이라고 해서 바꿨는데 어려워진 경우, 더 오히려 좀 안 좋아진 경우 이런 사례가 실제로 많은가요? 네,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상담을 시작할 때 현재 가입된 보험 내용을 보기보다 네. 과거에 실효되거나 해지된 보험부터 먼저 확인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방금 사례에서 말씀해 주신 국민연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신데요. 자,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이 있으니까 기본적인 노후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그때 더 좋아 보이는 보험을 바꾸는 선택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보장이 얼마나 튼튼한가가 아니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를 봅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보험이라고 해도 유지되지 않으면 결국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통상적으로 보험사는 매년 더 나은 상품 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보험이 좋다, 저 보험이 낫다는 이야기에 흔들리기 쉬운 딜레마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포인트가 바로 납입 기간입니다. 네. 제가 실효 해지권을 먼저 확인한 이 이유도 여기 있는데요. 역순으로 계산을 해보면 그동안 해지와 재가입으로 사라진 돈은 대부분 남아있지 않거나 손해로 끝난 경우가 되도록 많습니다. 만약 그 자금을 단순하게라도 연금이라든지 저축으로 유지를 하셨다면 지금 시점에는 새로 필요한 보험을 시작할 수 있는 중요한 재원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상담하기 전에 오히려 그 전에 해지하거나 중단한 그런 보험들을 먼저 본다. 그런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네, 말씀이군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핵심은 보험을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 이런 거보다 어떤 기준으로 이제 이 시청자분들이나 일반인 분들이 선택을 하느냐 기준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기준을 뭘로 잡으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그 기록이 상담에서 가장 솔직한 답변이 되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요. 네네. 저는 항상 보험에는 정답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네. 다만 정도는 있다고 설명을 좀 드리는데 그 기준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왜 보험을 가입을 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평균적으로 가입한 보험을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실손 의료비 보험, 기본으로 암, 뇌, 심장 진단비,
같은 주요 질병 보장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네. 이 부분은 전반적인 코어가 잡힌 보험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도 없고 자동차도 없는 사람에게 자동차 보험이나 운전자 보험이 필요 없는 것처럼 보험 역시 내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명히 구분을 해야 합니다. 네네. 모든 보험이 다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실제로 마주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과 기본적으로 대비해야 할 큰 리스크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문제는 모든 리스크를 다 막으려고 할 때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납입 기간이 길어지고 보험료는 계속 올라가서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게 됩니다. 보험은 모든 위험을 감당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삶에 큰 타격을 주는 리스크를 막는 안정장치인데요. 그래서 보험을 판단할 때는 무엇을 더 넣을지보다 지금의 보험료와 납입기간, 내 자본 구조가 맞는지 끝까지 유지가 가능한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네. 말씀 중에 뭐 어쨌든 운전 면허도 없는데 자동차 보험을 들 필요가 없다라는 말처럼 어쨌든 정답은 아니겠지만 정도가 있다라는 보험에도 정도가 있다라는 말이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보험은 선택이지만 방향성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네요. 그러면은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내가 보험을 준비하거나 이걸 유지해 나갈 때 중요한 게 보험료잖아요. 결국에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납부하는 보험료면은 괜찮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네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 보험료가 나에게 적정한 수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네.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보험료를 많고 적음, 금액 자체로 판단을 하시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렇죠. 저는 보험료를 볼 때 항상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기도 하는데 이 보험료를 아무 일 없을 때도 낼 수 있는가를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아플 때 돼서야 보험이 필요하니까 낼 수는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아무 일 없는 5년, 10년 동안 이 금액을 흔들림 없이 낼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보험료가 적정한지 상품이 아니라 내 생활비 그리고 저축, 노후 준비를 하고도 남는 여력안에 들어온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이 기준이 없으시면 처음에는 괜찮아 보여도 결국 중간에 정리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네요. 내가 아무 일 없을 때도 그냥 평상시에도 선뜻 문제 없이 납부할 수 있는 수준. 네, 맞습니다. 그게 중요하다. 네. 그러면은 요 보험을 드는 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네, 이런 맞습니다. 상황에서 시기별로 또 준비해야 되는 보험이 있다. 그런 설명도 많이 해주시잖아요. 네네. 내가 조금 젊었을 때 아니면 사회 초년생일 때 준비해야 될 거 아니면은 조금 이거는 지금 빨리 하지 않아도 조금 미뤄도 괜찮다.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구분하면 네, 될까요? 아무래도 앞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에는 정답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만 연령이나 유전력 또 현재 건강 상태에 따라서 선택의 폭이 좀 달라질 수는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을 때 반드시 준비해야 할 보험은 약간의 공통된 기준이 분명합니다. 뭘까요? 나이가 들어도 역할이 변하지 않는 보험이어야 한다는 점인데요. 대표적으로 실손의료보험, 기본적인 암내심장 같은 진단비 같은 보장은 평생 걸쳐 큰 의료비를 리스크를 막아줄 수 있는 핵심적인 보험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나이가 어리고 병력이 없을수록 같은 보장을 가장 합리적인 조건으로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시기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이때 중요한 것은 과도한 보험료가 아니라 코어가 되는 보험만 먼저 잡아두는 건데요. 이렇게 기본 구조를 안정하게 만들어 두고 연금 투자, 저축과 같은 다른 재정 준비를 탄탄하게 해놓는다면 이후 물가 상승의 반영이나 나이, 직업의 변화에 따라서 추가로 필요한 보험이 생기더라도 부담 없이 준비할 수 있는 자본력을 갖추게 됩니다. 네. 네, 결국 젊을 때의 보험 준비는 보험을 많이 드는 게 아닙니다. 네. 납입이 완료가 된 코어 보험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는 보험을 많이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아까 우리 시청자분도 이제 본인이 이제 젊었을 때는 본인 보험을 계속 막 바꿨다고 하셨는데 이제 자녀가 또 있으신 네, 맞습니다. 어머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아이 것도 미리 준비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가족보험이나 아니면 뭐 부부보험 이런 것도 많이 준비하시는 것 같던데 이런 가족보험을 준비할 때는
어떤 걸 주의해야 될까요? 이제 가족 보험을 하실 때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들어간다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가족 보험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문제가 모두 같은 기준을 섭립을 하려고 합니다. 자, 부부라도 소득 구조, 건강 상태의 역할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녀는 좀 아무래도 소득 구조가 없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을 뿐더러 그런데 한꺼번에 보험을 정리하자는 방식으로 가면 불필요한 해지와 과한 보험료가 한꺼번에 발생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습니다. 가족 보험일수록 각자 역할과 시점에 맞게 속도를 다르게 가져와야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군요. 가족이라고 해서 뭐 다 일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가족 안에서도 분명히 상황이 다르니까 그걸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40, 50대 와서는 이제 나이가 이제 초년생이 아니라 젊었을 때가 아니라 이제 40, 50대 이제 중년층으로 간다라고 할 때는 보험을 어떤 관점에서 한번 다시 쳐다봐야 될까요? 저는 보험을 좀 설명을 드릴 때 종종 건물에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게 건물이요? 되는데, 네, 건물에 표현을 하는 이유가 만약에 지방공사가 부실해서 앞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건물이라면 허물고 새로 지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하지만 건물의 뼈대가 튼튼한데 벽지나 누수 같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건물을 허무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보수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보험도 마찬가지인 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있고 코어가 잡혀있는 특약이 있다면 무작정 해지를 하시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5층짜리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는데요. 네. 일부 층의 세입자들이 월세를 제때 내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모든 세입자를 내보내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세입자를 내보내고 건물을 허무는 선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층만 정리를 한 후에 정상적으로 월세를 내는 세입자들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겠죠. 네. 보험도 이와 같은 게 보수공사로 해결할 문제인지 아니면 구조 자체를 다시 지어야 하는 문제인지를 구분해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예전에 가입한 보험이라고 해서 모두 나쁜 조건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물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조금 남아있을 수는 있지만 오히려 지금보다 좋은 조건의 특약이 남아있는 경우도 적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기존 보험을 약간은 정확히 해석을 하시고 필요하다면 감액 배설하는 같은 제도를 활용해 보시면서 보수공사하듯 조정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만나는 것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정을 통해 내가 실제로 납입 가능한 보험료 수준과 앞으로 유지 계획을 세운 뒤 추가가 필요한 여부를 판단한 것이 50 세대들의 보험의 점검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러니까 뭐 진짜 건물의 비유를 해주시니까 이걸 완전히 그냥 싹 다 흔한 말로 갈아엎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게 능상 아니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보험도 같은 원리로 작용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장에서 근데 또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보험을 다 그냥 정리를 하고 새로 시작하자라는 권유를 받는 것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전문가님, 이거 무작정 해지를 권하는 상담을 한다,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저희가 대응이 됩니까? 아무래도 고객분들께서 보험 상담이 대부분 지루하신 경우도 많으신 편이시고요. 네. 저 고객분들 항상 이렇게 한 번씩 말씀을 드려요. 많은 분들이 보험 상담에서 빨리 결론을 나기 원하신다는 점이 제일 키포인트일 수가 있는데 근데 제가 드린 상담 과정 결국 빨리 끝나는 과정은 아닙니다. 그쵸. 그 이유가 좀 극명하게 나오게 되는데요. 보험은 짧게 가입하는 상품이 아니라 최소 10년, 길게 20년 이상을 함께 가져가야 되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 중에 이런 질문을 꼭 드리게 되는데 지금 저와 함께한 이 한두 시간이 상담만으로 앞으로 10년, 20년의 보험을 맡길 수 있겠냐고 제가 한 번씩 여쭤봅니다. 네네. 이 질문으로 스스로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하신다면 그 보험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예외도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고지 의무가 위반이 명확한 보험일 경우나 즉 향후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면 해지가 정답이 되는 상황도 분명히 존재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 보험의 구조와 주체를 정확히 파악을 한 후에 보수공사하듯 조정이 나간다면 충분히 안전하고 유지 가능한 보험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를 보지도 않고 해지부터 관하는 상담은 고객의 긴 시간을 대신 결정하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보험 상담은 빠른 결론을 내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선택을 함께 만드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저는 그 기준이 없이 무작정 해지를 권하는 방식에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그냥 빨리 상담이 끝난다, 짧다. 네, 이렇게 하시죠. 아니면 싹 다 바꿔야 됩니다. 이런 상담은 좀 문제가 있는 네, 거네요. 제대로 정리가 안 된 상태의 결정은 반복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보험 상담을 하다 보면은 또 많은 분들이 내가 뭐 암에 걸릴까봐 암 보험을 좀 미리 준비해야 된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접근도 저희가 조금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해주신 말씀을 들어보면. 네, 아무래도 좀 시각적인 방향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보험을 준비하시다 보면 암보험 정도는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들 말씀하는데 네네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 알았더라면입니다. 말은 바로 이 지점에서 나오게 되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암에 걸릴까봐 보험을 준비한다고 말씀하시지만 네네. 저는 또 상담을 좀 초에 시작을 하다 보면 한 번 더 여쭤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암에 걸릴 가능성뿐이 아니라 암에 걸리지 않고 오래 사는 경우도 함께 준비하고 계신가요? 라고 여쭤보게 됩니다. 네네네. 암은 통계적으로 3명 중에 1명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약 33%의 확률의 진단을 받는 질병입니다. 이 33%에 대한 대비도 분명히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암보험이나 장치가 존재하는 것처럼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놓치기 쉬운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67%인데요. 암에 걸리지 않고 오래 살아가는 시간에 대한 준비입니다. 젊었을 때 이 관점을 알고 있었다면 암보험 하나에만 집중하시기보다 코어가 되는 보험을 탄탄하게 준비하면서 향후 필요한 추가적인 보험과 노후 자금을 함께 선점하는 것이 전략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이 늦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요. 중요한 것은 더 많은 담보를 쌓는 보험이 아니라 유지 가능한 보험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국민연금, 현재 순자산 현황, 그리고 앞으로 감당할 수 있는 납입 여력 기준으로 보험의 유지 구조부터 점검하셔야 되는데요. 그 기준이 잡힌 이후에야 비로소 내가 정말 필요한 담보가 무엇인지, 어떤 보험이 우선이고 어떤 보험이 후순위인지 보이게 됩니다. 보험은 불안을 모두 담아내는 도구가 아닙니다. 지금의 삶과 앞으로의 시간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설계하는 장치인데요. 그 관점을 알고 준비했더라면 보험은 훨씬 덜 흔들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전문가님이 지점장님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33%에 대해서만 계속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67%의 가능성이 사실 그게 더 큰 확률인데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대비를 안 하지 않았나? 이렇게 들으니까 관점이 확실히 달라지네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을 좀 확률적인 통계로 좀 바라보시는 시점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재밌게 또 이야기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럼 지점장님, 시청자분들께 지금이라도 보험에서 이거는 그래도 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포인트가 있으실까요? 네, 지금이라도 꼭 점검해 보셔야 할 건 내 보험이 문제가 생겼을 때가 아니라 네. 아무 일 없을 때도 끝까지 유지될 수 있느냐를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많은 분들이 보험을 아플 가능성만 놓고 고민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오래 사는 시간이 훨씬 더 길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새로운 담보를 더하기보다 지금 가진 보험이 내 삶의 속도와 재정 상황에 맞는지 그 균형부터 한번 점검해 주시길 권해드리는데요. 보험은 불안을 키우는 선택이 아니고 삶을 오래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선택이어야 합니다. 그 기준만 기억하셔도 앞으로의 보험 결정은 훨씬 단순해지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메타리치 맵그룹 김창민 지점장과 함께 보험을 세우는 기준, 또 구조,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하는 그런 개념들을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오늘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확률로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냥 단순하게 남들이 하니까 하는 그런 보험을 드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걸 잘 구조를 짜야 한다라는 의견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네. 자, 오늘 김창민 위원장님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 오늘 저희가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